자, 저희가 준비한 4위 순서입니다. 영부인 후보들의 기싸움.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그 안주인들의 내조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영상이 준비가 안 됐군요. 예. 다음 준비된 내용은 뭐죠? 네. 안희정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한 이야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남편에게는 오로지 일밖에 없다. 그래서 훌륭한 일꾼이 될 것이다. 다시 태어나면 안희정의 아내, 내가 남편으로 성별을 바꾸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명수 기자. 네, 그 안희정 지사 부인이 참 저거를 남편한테 섭섭하다고 한 얘기인 것도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저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안희정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한다, 안희정 뽑아주세요. 네. 아주 PR을 대단히 잘하는 것 같고요. 민주원 그 여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과거에 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 직업도 가진 전문직도 했었던 그런 부인이라고 하는데요. 남편의 내조 확실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민주원 여사와 안희정 지사는 사실 고려대학교 83학번 동기관계고요. 같이 학생운동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런 말도 스스럼없이 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어찌 보면 다시 태어나면 이 사람과 살지 않겠다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안희정의 아내가 되고 내가 남편으로서 성별을 바꾸고 싶다라는 건 얼핏 보면 안 지사를 약간 좀 타박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안 지사를 치커올리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안희정 지사의 아내에 대한 얘기에 저 안희정 지사가 또 영상 편지를 보낸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1983년도에 대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나의 아내, 지난주 서구역에서 내가 전화로 서장 앞에 서 있으라고 했더니 당신이 엉뚱한 데서 서 있어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째려보고 식미기를 냈더니 사람이 숨기려면 이제 서로 숨기도 내고 있는 거지만 제가 당신을 여전히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보. 자, 안희정 지사 부부에 대한 얘기를 먼저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이제 준비가 다 됐다고 합니다. 자, 내조의 열을 올리고 있는 대선 주자들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재미있고 유머 있고 사실 저보다 눈물이 더 많아요. 남편은 이런 말을 잘해요. 남편으로서는 되게 별로 점수를 안 주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항상 문제를 잘 풀어나가고 관계를 잘 맺어나가고 소통에 굉장히 약간 좀 형제끼?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문재인 후보와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착한 남자라서 결혼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몸이 불편한 친구가 있어서 가방을 두 손으로 들고 중학교를 같이 했답니다. 문재인. 이만하면 착하지 않습니까? 자, 영상을 보니까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이 세 분 중에 누가 제일 좋은 남편인 것 같습니까? 심 차장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여성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제일 좋은 남편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를 출입하면서 네. 정치인의 아내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정치인의 아내만큼 세상에 최악의 직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욕탕에 가서 떼미는 거는 기본이고요.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본 네. 그 여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네. 목욕탕에 떼미는 거, 또 김장철 되면 배추를 그냥 10포기씩 김장을 해대고, 저분들 아직 스타트 안 했거든요. 지금 경선도 이제 시작할랑말랑인데 아마 큰 선거를 문재인 후보의 그 부인인 김정숙 여사 말고 두 분은 안 치러보셨을 겁니다. 아마 이번에 선거 치르면서 정치인의 아내, 특히 대통령의 아내를 사는 게 어떤 건지 혹독하게 아마 치러보실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제일 좋은 남편이라고 꼽을 수가 없겠군요. 아내 입장에서 보면은.
최고의 아니 근데요, 그건 네. 사람마다 틀리죠. 아, 그래요? 당선되면 그거만큼 좋은 남편은 있으면 대통령인데 본인이 영부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서 최고의 남편은 당선되는 사람 아니겠어요? 아, 뭐 그렇네요. 당선되는 대통령. 결과적으로 보면 낙선하면 낙선하면서 백수가 되는 거니까. 아, 물론 네. 뭐 이재명 시장이나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충남지사와 성남시장직은 뭐 유지를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네네. 만약에 이제 대선 나간다고 그 직을 이제 이제 뭐 본선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사퇴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본선 떨어지면 백수예요. 그럼 나쁜 남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선되는 게 좋은 남편인 거죠. 아, 잠시만요. 정치 그러면 선거는 지금 당선이에요. 백수인 남편은 다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치인들 중에서 그렇다는 거죠. 정치인들 중에서. 아, 왜냐면은 내가 좀 지사를 잘하고 있는데 네. 이걸 그만두고 대통령 나가거나 시장 그만두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기회비용이 너무 크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김정한 차장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왜 제클린 케네디가 케네디 네.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었다고 하잖아요. 네. 저는 저분들 이 네 분 여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인이 큰 정치적인 자산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네. 사실 저희들이 이 후보들의 어떤 거시적인 담론이나 어떻게 보면 싸움닭처럼 이 싸우는 모습 봤지만 인간적인 모습 못 보잖아요. 근데 네. 그들의 눈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말 부인 없으면 안 되는 남편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또 남편 얘기를 여성분들이 많이 하니까 정치부 기자가 또 할 말이 있나 봅니다. 사실 근데 정치인의 부인은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아하. 예가 김정숙 여사, 네. 문재인 후보의 부인인 김정준 여사 사례를 보면 아는데요.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9월 추석 이후로 매주 1박 2일 광주를 갔습니다. 네. 그것도 홀로 수행원들을 데리고 뭐 다른 정치인 여사들과 함께 간 게 아니라 홀로 1박 2일 내려가 광주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김정숙 여사를 돕는 문재인 후보 쪽 분들에게 도대체 광주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물어봤더니 네. 다 했답니다. 그래서 다가 뭐냐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찾아가서 어르신들 만나는 건 기본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학원 끝나기를 기다려서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이 아이들 학원 끝나기를 기다려서 있는 찻집에 가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아하. 또 새벽에는 목욕탕에 직접 찾아가서 어르신들의 얘기를 직접 듣고 네. 그야말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당 안팎에서 문재인 후보가 호남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가는데 네. 이 김정숙 여사의 보이는 내조죠. 예. 이런 헌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아,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치인의 아내 역시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 그러면 김정숙 여사가 호남 방문해서 그렇게 직접 발로 뛴 게 실제로 이미지 개선과 지지도 변화에 도움이 됐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겠군요. 김정숙 여사가 얼마 전 이제 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그 네.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왜 왔느냐, 네. 아니면 또 이거 오다 말겠구나 네. 싶었는데 계속 가다 보니 아무래도 매주 1박 2일을 9월부터 벌써 5개월여 갔는데 당연히 네. 마음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본인도 얘기를 했고 당 안팎에서도 김정숙 여사의 호남행은 정말 문재인 전 후보에게 큰 힘이 됐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실 때 정치인의 부인은 그냥 정치인이다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시장의 아내 되시는 지금 김혜경 씨도 네. 대구를 이재명 시장 대신 방문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안희정 지사를 비롯해서 이재명 시장도 현재 그 단체장입니다. 성남시를 책임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시장이 그 시정을 돌보는 사이에 대신 전국구 행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내 역시 정치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구 민주시당을 얼마 전에 방문을 해서 그 이재명 시장의 대선 출마 이유, 그 다음에 배경, 남편의 장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문재인 전 대표의 아내 김정숙 씨가 호남을 방문했을 때 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함께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때 대선 때 못했던 고마운 마음, 저도 그러나 정말 후보 부인 처음 돼갖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떨어지고 나니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이재명 시장을 대신해서 대구를 방문했던 김혜경 씨의 이야기도 들어보겠는데 이건 또 대구 가서 했던 말은 아닙니다. 최근에 했던 말인데 남편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정치인의 아내로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살면서 제일 많은 부딪히는 게 아마 아이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 나온 사람이고 이재명 시장은 또 혼자 검정고시를 혼자 공부를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보낼 때마다 조금 처음에 초등학교
보완 때 좀 많이 부딪혔는데 사실 저희 큰아이가 아빠 성격이랑 똑같아요. 첫아이 사춘기 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정치인의 아내들이 지역구나 뭐 이런 데서 많이 활동하는 거는 TV에서 많이 봤습니다만 이 미디어 정치가 더 활성화되면서 저런 게 더 강해진 경향이 있죠. 아,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영부인한테도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배우자가 사실은 지금 5년 동안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영부인이 다시 이제 등장하는 상황이 왔으니까 아.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아까 빠바바밤 요거 이제 송혜 선생님 나오는 네. 노래자랑 그 포맷을 했던 그 이제 세 분의 영부인 후보들 중에서는 저는 이재명 시장의 김혜경 씨한테 가장 오늘은 높은 점수 줄 거예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부인들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남편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지금 그 문재인 대표의 부인이 굉장히 좀 잘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가 사실 조금 이렇게 내성적이라는 성격 그 평가가 있는데 네. 김정준 여자는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막 광주 가서 하고 지금 보시면 뭐 춤도 추잖아요, 저렇게. 아. 그러니까 저게 남편의 약점 메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표의 부인인 김정준 여자한테 높은 점수 줄 건데. 아까 그 영상에선 제가 왜 이재명 시장의 부인을 꼽았냐면 그 말 중에 네. 우리 남편은 눈물이 많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재명 시장의 이미지는 굉장히 강한 이미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수사의 이미지예요. 네. 어떻게 보면 찔러도 피 안 날 거다 그런 이미지가 있으면 말이 네. 세니까. 근데 이 사람이 눈물이 이렇게 많다네? 아하. 이런 얘기를 만약에 이제 유권자로 들으면, 우리가 모르는 이재명 시장의 어떤 모습이 있구나. 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음. 그 송혜 선생님 나온 영상에서는 저는 이 얘기 잘 씨한테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드리고 싶네요. 후보들의 약점이 있을 수 있고 단점으로 부각되는 부분들을 아내들이 이게 상충을 하거나 이제 보충을 해서 보완을 시켜주는군요. 일종의 그걸 또 딱딱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여성 측의 소프트 터치 감성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분명 이 내용은 약점이지만 듣다 보면 오히려 저런 사람에게 저런 인간적인 매력이 있구나. 네. 약간 단점으로 비춰질다 할지라도 너무 메말라 보이는 이미지보다는 솔직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접근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혜경 여사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뭐랄까 고운 모습 이런 모습인데 선거가 과열되면은 분명히 본인 친정과 본인의 가족 사생활 같은 것들 아마 검증 때 다 오를 겁니다. 아,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숨기고 싶었던 이런 부분들 모든 후보의 아내들 가족사까지 다 드러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내공을 가지고 방어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게 대선 후보의 나름 자격의 요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상준 기자가 또 하실 얘기가 없을까요? 일단은 뭐 검증, 아내로서의 또 검증, 가족들의 이야기도 이제 계속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맷집도 있어야 되겠고 또 그거에 대한 대응책도 충분히 마련이 돼 있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고요. 다음 순위네요.